안녕하세요. 준내 대박나고 싶은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실험 영상입니다. 이름은 당일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창에 제목도 간단하게 적어놨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간 11종목을 관심 종목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키움 HTS에서요 상한가 간 종목들만 보시기 원하시면 이렇게 좌측에 이제 돋보기 창 검색창에 0147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뭐 이제 좌측만 보시면은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입니다. 오른쪽은 상한가에 근접하려고 했다가 혹은 찍고 내려왔던 그런 종목들로 이제 나오고요. 요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를 도달했다가 또 이탈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종목을 제가 그대로 하나씩 다 옮겨서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반대로 뭐 하한가를 누르시게 되면 당연히 하한가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한가는 없었네요. 이제 하한가에 근접했던 종목들만 검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초가 매매를 할 텐데요. 즉 장이 9시 시작되죠. 그러니까 9시 전에 형성되는 가격에 제가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둘 겁니다. 그러면 장이 시작하자마자 각 종목들이 다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오전 10시 내외로 결과치를 그때 정리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실험이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 돈이 아니라 모의 투자로 한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삼아서 이게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번 뭐 결과는 다르겠죠. 어떤 거는 뭐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할 거고, 어떤 거는 바로 뭐 개파락을 해서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결과는 순수하게 우리 이제 개인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그냥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보령제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런 박스권을 뚫고 거래량도 이렇게 한동안 없다가 직전 거래량을 뚫지 못했어요. 직전 거래량을 뚫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부터 이제 시초가를 이탈을 하고 시초가 아래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빅테크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했어도 큰 하락 없이 그대로 요 2만에서 2만500원 부근으로 어떻게 보면은 분봉상에서도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급등한 시간을 보면 이제 1시 45분 오늘 11일 네, 11시 40분에 사업성장이라고 뭐 IBK 투자증권에서 뭐 살짝 뭐 나온 거, 그리고 뭐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들이 좀 몇 개 있네요. 항암제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제 장 초반에는 별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장에 1시 반 정도부터 1시 54분부터 완전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여기서 추가로 IBK 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항암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보령제약의 강력한 급등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호재가 떴을 때 급락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도 한다라는 게 여기서 좀 보여지긴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1300%, 즉 어제 대비, 이게 전일 거래량 대비거든요. 전일 거래량 대비 1300%면은 말 그대로 13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뭐 아무것도 없죠. 거침없이 내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혹은 바로 또 반등이 나오고 보합이 될지 아니면 급락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보령제약은 특이하네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기타 법인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세력인가요? 정말 따로 작업을 치는 건 아닐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구분이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기타 법인에서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수를 했지만은 뭐 금융투자 다른 이제 기관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은 마이너스 체크가 된 거고요. 아무튼 요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의 주체가 오늘 올린 상한가를 올린 주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방. 네, 동방도 보시게 되면 이런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걷어내면서 올라갔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때 터졌던 거래 대금보다 오늘이 좀 덜 나왔어요. 이게 좀 더 크게 터져주면서 올라갔으면 훨씬 더 신뢰가 갈 텐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조금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개인이 주로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 외 주체는 별로 없어요. 다른 수급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장 초반에는 이제 시초가 밑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가 뭐 빅텍이고 뭐고 큰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오전 11시 40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살짝 풀렸지만 다시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요? 특징주 동방 쿠팡 미 나스닥 예비심사 통과. 이게 이제 쿠팡과 연결돼서 동방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협력업체로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나스닥에 이제 예비심사에 통과했다라는 거에 엄청난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방도 아무래도 또 좀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를 좀 가속화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단 한 번의 이슈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동방은 요 호재로 오늘 상한가 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공조. 네, 삼성공조는 수급이 일단 개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 세력이에요. 이제 개인이 올려서 상한가를 가는 거는 정말 이제 개인도 세력입니다. 이제 그죠?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터지는 거래 대금들 보면은 개인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공조 일봉을 보시게 되면 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주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따라줬기 때문에 분명 이제 전환점인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삼성공조가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을 받으면서 조정은 받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우상향이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수급은 개인이 올렸고요. 분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그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자, 이건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별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는데 올라가는 거는 뭔가 재료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운수 장비업 쪽인 거로는 엮였는데 전기처럼 묶였을까요?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수급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400% 24배나 뛰었고요. 그걸 봤을 때 글쎄 이거야말로 진짜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세력일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요. 여러분이 이거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럼 다음 종목 NX 보겠습니다. 네, NX 기본적으로 수급은 NX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간 머물러 있던 박스권을 돌파를 했네요. 요 이제 요 정도 여기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여기가 가장 많은 매물들이 몰려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오늘 돌파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런 거래량보다도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몰려진 거래 대금도 확실히 많이 몰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바로 상승을 하거나 조금 이제 우측으로 방향을 횡보를 하면서 이제 요 3월 14일날 만들어졌던 2019년 3월 14일날 만들어졌던 1875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써 여기가 1800원대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충분히 이것도 신고가도 경신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주봉을 보니까 월봉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난달과 이번달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살짝 눌려서 21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도 같네요. 추가적인 상승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급도 괜찮고요. 물론 이들도 단타를 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띄우고서 갭을 띄운 다음에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어제 거래량 대비 3300% 33배나 터졌네요. 오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직전 고점들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탄력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아트라스 BX. 이름이 기네요. 한국 아트라스 BX. 네, 또 수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개인이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은 주식 거래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면 13,000%인데요. 13,000%인데 거래된 주식 수가 36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NX 보시게 되면 3,300%인데 거래된 주식 수가 거의 1억 주예요. 9,900만 주. 근데 한국 아스트라스 BX 요거는 36만 주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267억 원으로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6,800억이라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닌데 이렇게 270억으로도 상한가 갈 정도니 주식수가 없고 호가창이 이렇게 얇기 때문에 띄엄띄엄 껑충껑충 뛰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장 초반에 상승을 하고 VR에서 갭 상승을 해서 바로 상을 찍었다가 떨어졌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모아서 좀 더 매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상한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 아스트라스 BX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상한가 좀 특이한 종목들이 많네요. 네. 수급도 그렇고 재무는 적당한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도 일단은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한국 아스트라 BX 흡수 합병을 한다라는 이런 약간 논란이 나오면서 과연 그렇게 이제 합병이 추진이 되냐 마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논쟁거리가 생기면서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그 대주주 지분 경쟁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인수합병 이런 설이 돌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관련으로 해서 한국테크놀로지, 아시죠? 한국타이어, 그쪽과 함께 좀 엮여갖고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조강 ILI. 조강 ILI 수급은 대단하네요.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가 매수를 했고요.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덜어낸 상황입니다. 네, 일봉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것도 거침없이 상승을 했네요. 이제 요런 부분을, 요 부분을 거침없이 상승을 했고, 요때 엄청난 하락을 해 주었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뚫고 올라와서 거래 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 지금 여기에 물려 있었던 분들의 물량까지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0 조강 ILI는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완전 이렇게 물려 있었던 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분봉상으로도 안전하게 시초가 이후에 큰 이탈 없이 그 빅텍으로 인한 지수 하락에도 큰 시련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다 매집을 하면서 쭉쭉쭉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어제 대비 거의 700%, 7배에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들어갔고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조강 ILI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네요. 어제가 수소 충전소용 국산화 고압 밸브 생산 라인 구축,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1월 7일 나왔는데, 1월 7일에는 윗꼬리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호재가 나오고 떨어진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왔다가 눌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금요일날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갭으로 정고점들을 돌파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네, 조강 ILI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이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정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렇게 물려 있었던 것까지 소화시켜준 상한가도 나왔네요. 다음 AD칩스. AD칩스 수급부터 확인을 하면 기관은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개인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기타 법인이 좀 매수를 했네요. 4,500만 주가 터졌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근데 AD칩스는 이때 고점이 2019년 4월 19일 2019년 4월 19일부터 여기서부터 고점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날 2020년 9월 1일부터 추세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돈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에 있다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요. 네, 11월 11일부터 이제 장기 이평선을 지지 삼아서 이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세 전환이 돼서 이것도 방향성이 이제 정해질 것 같아요. 이제 우상향으로 쭉 바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AD칩스 볼게요. 네, AD칩스는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수주 기대감의 강세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좀 급하게 올라갔네요. 북한 그런 관련된 이슈, 대북 관련 이슈 때문에도 지수가 하락할 때도 굳이 상한가 깨지진 않았고요.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나 짧은 시간, 1시간 만에 전일 거래량 대비 2400%, 거의 2500% 가까이 터지면서 4500만 주가 거래됐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D칩스도 봤고요. 다음은 J-Way. J-Way도 좀 보자마자 분봉상 15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수급은 외국인은 매도, 개인이 매수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기타 법인 조금 들어왔고요. 1000만 주가 거래됐고요. 전일 대비 2배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관리 종목이고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동전주죠. 375원. 자, 일봉 차트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네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뚫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투자주의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장 주수가 2100만 주인데 개인 투자자가 매수량이 74만 주, 비율이 3.4%입니다. 특정 개인이 74만 주를 사들였다는 거겠죠. 3.4% 거의 뭐 지분의 3.4%를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주의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전주니까 또 좀 조심해야겠죠. 네, 다음은 신진 SM. 신진 SM 수급은 개인이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그리고 내외국인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200% 전일 대비 거래량 터졌고 180만 주가 터졌네요. 그렇게 많이 거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약 100억 원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수급은 이렇게 됐고, 지금 요거는 뭐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이슈가? 특별히 어떠한 이유로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 550억에 100억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호가창도 굉장히 얇습니다. 주가의 등락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 시초가 이후에 큰 이탈 없었네요. 시초가 이탈은 거의 없었고, 장 초반에 상승을 좀 한 다음에 이제 5,000원대 부근에서 5,000원대에서 4,9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점심때 직후에 한 12시 50분부터 급등을 했고, 그런 다음에 바로 급락, 완전 개미턱이 제대로 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쌍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거는 개미를 털었다고 하기에는 개인, 여기 이제 수급 자체에는 개인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큰 개인 세력이 작은 개인들을 털고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신진 SM 요거는 조금 좀 위험할 것도 같아요. 일단 그래도 일봉상에서 거래 대금이 최근에 없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다라고 나옵니다. 100억, 요때 좀 들어왔을 때가 38억, 뭐 34억 이렇게밖에 안 됐었네요. 워낙에 이제 주식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전고점들 윗꼬리들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고요.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무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없던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들어온 돈은 나중에 어찌됐든 올린 다음에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은 유니테크노. 유니테크노는 무상증자 뉴스가 지금 바로 눈에 띄어서 이거부터 봤습니다. 무상증자 3시 8분에 떴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이때 뭐죠? 바로 갭이 띄었네요. 2시 15분. 그쵸.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는 순간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네. 이때 갭을 띄워서 여기까지 갭을 띄운 다음에 한번 눌림을 받고, 그런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유니테크노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무상증자라니요. 근데 일단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는 재료 소멸로 내일이나 모레 더 갈까요? 이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주식수가 이제 결국 나중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주식이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이제 주식 종목이 이 유니테크노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거를 차익 매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짜로 늘어나니까 무상증자니까 공짜로 내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으면 200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17,250원이 2배로 늘어나면은 37,500원이 되는 건데 그죠? 2주가 되는 거죠. 한 주가 2주가 되면은 37,500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단기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던지겠죠. 내일부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던질지. 일단 전일 대비 976% 거래량이 터졌고요. 186만 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돈이 들어왔고 수급 역시 개인이 올렸습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들이 절반 이상의 개인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절반이 뭐예요? 한 70-80%가 개인이 올린 것 같습니다. 테크노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FC는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주로 좀 담았고요. 외국인은 매도, 기관이 조금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들어왔네요. 기타 법인은 매도. 지속적으로는 개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을까요? 특징주 NFC 탄력 붙었다. 그래요? 네. 어떤 탄력이 붙었을까요? 네, NFC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쓰이는 천연 성분의 분자 구조를 인체에 흡수되기 쉽게 바꿔주는 독자 기술을 보유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과 잠재력 측면에 가장 뛰어난 투자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은데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네, 단기성일지. 일단은 요거는 보니까 신규 상장주네요. 작년 12월 2일날 상장을 했고 이런 추세면 내일 직전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봉 차트 상에서도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갔네요. 저는 이게 제가 잘못 열은 줄 알았어요. 왜 안 보이지라고 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6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별다른 그죠? 별다른 소식 없이 그냥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6분 만에 875% 35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어쨌든 NFC는 지금 신규 상장주고 직전 고점 작년에 만들어진 이제 상장날 만들어진 최고가인 2950원도 내일 한번 터치하거나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11종목 살펴봤고요. 내일 제가 이 11종목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로 주문을 걸어 놓고 이제 약 1시간 동안만 지켜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평안한 밤 되시고 저녁 식사 잘 하시고 눈길 추위 조심하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